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좀 서늘하게 시작해볼까 합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네, 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뼈대가 되는 곳, 바로 철강입니다. 그런데 2025년 4월, 이 거대한 심장이 멈췄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기계가 멈췄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저희 머니 셰프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실과 다른 주관적인 비방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채널 운영 방침에 따라 엄격히 관리됨을 알려드립니다. 현대제철 인천 공장, 그 거대한 쇳물 단지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전면 가동 중단,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공장 굴뚝에선 연기가 사라졌고 웅웅거리던 기계 소음 대신 소름 끼치는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직원들은 출근을 못했습니다. 협력업체 사장님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피가 말라갔죠. 도대체 대한민국 재계서열 최상위권인 현대차그룹의 핵심 계열사 현대제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단순히 노조가 파업해서? 아니면 경기가 안 좋아서? 에이, 그렇게 단순하면 제가 오늘 칼을 갈지도 않았겠죠. 이 사건은 단순히 공장 문 닫은 해프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벼랑 끝에 서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청구서가 날아들지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머니 셰프가 이 쇳물 튀기는 전쟁터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요리 시작합니다. 먼저 시계를 2024년 말 2025년 초로 돌려봅시다. 당시 철강업계 분위기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옥이었습니다. 경제뉴스 좀 보신 분들은 퍼펙트 스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악재란 악재는 다 겹쳐서 도저히 피할 곳이 없는 상황, 딱 현대제철이 그랬습니다. 첫 번째 악재, 바로 건설 경기 침체입니다. 여러분, 길 가다 보면 공사 중단된 아파트 현장들 꽤 보셨을 겁니다. 부동산 피업 터지고 금리 오르고 자재비 폭등하니까 건설사들이 집을 안 짓습니다. 집을 안 지으면 건물의 뼈대인 철근이 필요가 없죠. 2025년 기준으로 국내 철근 수요가 약 700만 톤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철강 호황기 때랑 비교하면 반토막, 아니 그 밑으로 곤두박질 친 겁니다. 식당으로 치면 하루에 100그릇 팔던 맛집이 갑자기 40그릇도 못 파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빌런은 바다 건너에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경제 지금 심상치 않잖아요. 부동산 거품 꺼지면서 중국 내에서도 철강이 남아돕니다. 이 남는 철강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창고에 쌓아둘까요? 아니요. 에라 모르겠다. 헐값에라도 팔아치우자 하면서 바로 옆나라 한국으로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덤핑이라고 하죠. 상상해보세요. 나는 떡볶이 한 그릇에 5,000원 받아야 본전인데 옆집에 뜬금없이 짜장면집이 들어오더니 짜장면을 2,000원에 파는 겁니다. 마시고 뭐고 당장 싼 게 최고인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이 중국산 저가 철강이 한국 시장을 쓰나미처럼 덮쳤습니다. 현대제철 입장에선 물건을 만들어봐야 팔리지도 않고 팔아도 남는 게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이 된 거죠. 영업이익 60% 넘게 증발했습니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숨만 쉬어도 적자가 쌓이는 구조가 된 겁니다. 결국 회사는 칼을 빼듭니다. 야, 이대로 가다간 우리 다 죽는다. 공장 세워. 빨리 공장 멈춰야 돼. 그렇게 역사적인 인천 공장 셧다운이 시작된 겁니다. 자, 회사는 나 죽겠다고 들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타이밍에 노조는 돈 더 내놔라 하면서 파업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회사가 망해간다는데 성과급 타령?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아무리 봐도 너무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팩트를 좀 더 파고들면 거기엔 인간적인 비애가 숨어 있습니다. 노조가 요구한 금액, 특별 성과급 포함해서 약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적은 돈 아니죠? 대기업 연봉 수준이니까요. 하지만 노조원들의 속마음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남이냐? 현대차, 기아차 직원들은 역대급 실적이라며 돈잔치하고 성과급 파티하는데 왜 우리는 맨날 찬밥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이죠. 현대제철 직원들 입장에선 억울한 겁니다. 자동차 껍데기, 그 철판 누가 만듭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현대차에 납품하잖아요. 우리 덕분에 차 만들어서 돈 벌어놓고 이제 와서 철강 경기 안 좋으니까 니네는 굶어라?
이게 말이 되냐는 논리입니다. 게다가 2024년부터 노사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감정이 골물대로 골맞습니다. 노조는 이번에 밀리면 끝장이다라는 생각으로 파업이라는 강수를 둔 거고, 회사는 줄 돈이 없다, 배째라라며 직장 폐쇄로 맞불을 놓은 겁니다. 그 대치가 무려 7개월. 그 7개월 동안 인천 공장 주변은 말 그대로 초토화됐습니다. 공장 앞 식당들, 편의점들, 매출이 반토막 났죠. 하청업체 직원들은 일감이 없어서 강제 휴직을 당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제발 싸움 좀 그만해라, 우리 다 굶어 죽는다는 곡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 2025년 4월 드디어 합의가 됐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노조가 승리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상 빈손이었습니다. 최종 합의안을 뜨다 보니 기본급 10만 원 인상에 일시금 약 1,050만 원. 노조가 처음에 불렀던 게 얼마였죠? 4천만 원이었습니다. 4천만 원 달라고 7개월을 싸웠는데 손에 쥔 건 1,000만 원 남짓. 심지어 이건 사측이 초반에 제시했던 안에서 겨우 50만 원 정도 더 얹어준 수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7개월 동안 월급 못 받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투쟁한 대가치고는 너무 초라한 겁니다. 투표 결과가 이 씁쓸함을 증명합니다. 찬성률 57%. 겨우 반 넘겼습니다. 조합원 10명 중 4명은 나는 이 합의 반대한다, 더 싸워야 한다고 표를 던진 겁니다. 노조 집행부는 사실상 리더십의 치명타를 입었고, 현장에는 우리가 졌다는 패배감과 동료들끼리 얼굴 붉히며 싸운 상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보통 파업하면 회사가 손해를 보잖아요. 공장이 멈추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현대제철 입장에선 오히려 파업이 고마웠을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어차피 만들어봤자 팔리지도 않고 재고만 쌓이는데 노조가 알아서 파업해주니 공장 안 돌려서 재고 털어내고 인건비 아끼고 전기료 아끼고, 오히려 손익계산서상으로는 이득인 구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노조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파업이 불황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2025년 현대제철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무서운 교훈입니다. 자, 싸움은 끝났습니다. 공장은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이제 해피엔딩일까요? 아니요. 진짜 공포영화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현대제철 경영진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국에서 제조업하기 진짜 힘들다. 인건비 비싸지, 노조는 툭하면 파업하지, 중국산은 밀려오지. 그래서 회사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탈출을 준비합니다. 현대제철은 미국 루이지애나에 무려 7조 원을 들여서 새 제철소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7조 원이면요, 공장 짓고 사람 뽑고 지역 경제 살리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돈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바이든 정부 때부터 이어진 미국 내 생산 압박도 있었겠지만 기업 입장에선 한국에 투자할 매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럼 한국에 남은 공장은요? 구조조정이라는 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포항 2공장은 셧다운됐고 만 50세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최대 3년치 연봉 줄게 나가주라. 3년치 연봉 큰 돈 같죠? 하지만 평생 쇳가루 마시며 청춘을 바친 기술자 아버님들에게 이 돈은 위로금이 아니라 퇴출 통보나 다름없습니다. 50대 중반에 회사 나가면 이분들 어디로 갑니까? 치킨집? 경비원? 대한민국 산업 역군들의 말년이 너무 쓸쓸하지 않습니까? 더 무서운 건 이 빈자리를 채울 젊은 직원을 더 이상 뽑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자연감소라고 하죠. 정년퇴직하면 그 자리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공장은 점점 자동화되고 사람은 줄어들고 투자는 해외로 빠져나가고, 우리는 지금 제조업 강국 코리아라는 간판이 서서히 녹슬어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자, 긴 이야기를 달려왔습니다. 오늘의 머니 셰프 코스 요리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퍼펙트 스톰. 건설 경기 침체와 중국산 저가 덤핑이 겹치면서 철강 수요가 증발했고 현대제철은 창사 이래 최초로 공장 문을 닫았다.
2. 엇갈린 시선. 노조는 현대차만큼 대우해달라며 4천만 원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생존이 먼저다라며 직장 폐쇄로 맞섰다. 3. 상처뿐인 결말. 7개월의 전쟁 끝에 노조는 빈손에 가까운 합의안을 받아들였고 파업조차 불황 앞에서는 무기력하다는 뼈아픈 현실만 확인했다. 4. 우울한 미래. 회사는 미국에 7조 원을 투자하며 탈한국을 가속화하고 있고 국내에는 구조조정과 공장 폐쇄라는 우울한 그림자만 남았다. 여러분, 철은 산업의 쌀이라고 불립니다. 쌀이 없으면 밥을 못 짓죠. 철강이 무너지면 자동차, 조선, 건설 다 흔들립니다. 이번 현대제철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노사 갈등이 아닙니다. 고성장 시대를 끝내고 저성장, 인구 감소,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선 대한민국 경제의 자화상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녹슨 철의 시대를 닦아내고 다시 빛을 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붉게 녹슬어 사라지게 될까요? 차가운 기계 소리 뒤에 숨겨진 뜨거운 눈물, 그리고 냉혹한 자본의 논리.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통장에 그리고 여러분의 시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돈을 요리하는 머니 셰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셰프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